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조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하락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주말 동안의 기대감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그런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국내 시장은 미국 상승에도 약세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 하락의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아침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미국의 특히 나스닥이 2.3%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선물이 올라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기관이 바로 1,000억을 매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외국인이 바로 따라서 매도를 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대만 시장이 장중에 4%가 넘는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마감도 3% 거의 3%에서 하락을 해서 마감했는데 아마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설마 그게 영향을 줬을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하락 요인은 지금 돈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주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중국으로 왜 돈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먼저 하락 요인은 대만 시장이 급락한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그 규제 단계를 3급으로 28일부터 격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뭐 TSMC의 반도체 공장이 봉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또 오늘 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만이 빠졌다.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술주에 대한 매도가 거의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이 반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쪽은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여졌는데, 우리나라와 대만 시장에서 또 그쪽에 매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외국인의 6천억 매도 중에서 전기전자 쪽으로 4,400억 정도의 매도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그 전기전자의 집중 매도가 이어지는 걸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일단 매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베트남이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베트남에 공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베트남에 박장성이라는 데가 있고 박리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박리성이라고 하는 데에 우리나라 기업이 750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가동을 중단하는,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제가 2번 확인을 했는데,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오늘 베트남 시장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하고 대만만, 오늘 일본도 좀 빠지긴 했는데요. 유독 이쪽에만 지금 하락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런 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때문인지 뭐 그런 영향으로 하락하지 않았나. 네. 단기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환율이 1135원까지 올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의 상승으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의 불안 요인일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환율이 오늘 또 갑자기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환율이 불안 요인이죠. 아침에 시작할 때는 1126원이었는데 갑자기 1135원으로 올랐어요. 네.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4월 1일 날, 4월 초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없었는데, 그때 환율은 1130원, 32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걸 넘어서 버렸습니다. 근데 위안화를 보면 그때 달러 위안이 6.55 위안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6.44 위안입니다. 위안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원화는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확실하게 여기서 돈이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환율이 장중에 갑자기 오르니까 깜짝 놀라서 매도가 더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인은 매수를 하기보다는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이 매도한 돈이 한 6조 가까이 매도가 됐고, 그리고 4월 말에 들어왔던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7조, 그 정도 되면 한 10조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외국인이 이탈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루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이 돈을 빼나가는데 상당히 제한이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머징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네. 환율이 지금 5월 들어서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지금 그런 추세가 지금 바뀌지 않고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 더 불안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미국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경기 지표가 저조하여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기술주가 상승한 것 같은데요. 상승의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국은 소비의 나라거든요. 소비 시장이 아주 중요한데 소매 판매가 4월 달께 전월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로로 나왔거든요. 네. 그럼 실망감이 있겠죠. 네. 실망감이 있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단지 제조업 생산만 조금 늘었는데 그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장중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반도체 그 상원에서 반도체 지원 법안을 곧 발의할 거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지금 500억 달러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그 통과가 안 됐죠. 네. 그거를 이제 지원할 법안을 발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한 번 딱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관세를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물가가 올라가니까 관세를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가 19.6% 평균적으로 19.6% 정도 되거든요. 그 관세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무역대표부에게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했어요. 네. 일단 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뭐 관세를 올릴 것 같지 않고 아마 물가 때문에 관세를 조금 내리지 않을까.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도 미국이 유럽과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서로 관세 분쟁을 했던 거를 중단이 거의 합의된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이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것도 중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과되어 있는 관세도 점점 없애는 쪽으로 이제 합의가 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물가 때문에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올라야 되는 거겠죠. 네.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빈국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거의 맞는데 왜 이런 나라들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지표가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다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주가가 올랐다.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관세가 없어진다. 지금 중국 시장에 올라가는 게 그런 관세가 없어진다, 내려간다. 그런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건지 뭔가 설명하기가 지금 약간 좀 뭔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 베트남, 심지어 인도 시장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했다고 하기에는 특정 국가만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를 기대해야 할까요? 네, 일단 제가 금요일 날 한 가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선진국가, 이머징 국가, 후진국 간의 금리 차이가 뭐 3.3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걸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리 차이가. 이머징 스프레드라고 하는 건데 선진국가, 이머징 국가 간의 국채 스프레드. 그거 차이는 2.69 정도 되고요.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현재 3.37 정도. 근데 떨어져서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빠지든지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그러면 어떤 불안감이나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채 금리가 오늘도 빠졌어요. 네, 빠졌고 우리나라 금리도 오늘 빠졌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불안감이 있다면 우리나라 금리는 보통 환율 따라서 약간 오르는 게 대부분인데 금리가 빠졌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오늘 그 미국 그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주식 밸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아마 이게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분기 S&P의 그 기업들 이익 증가율이 원래 기대치가 20% 정도였는데 이번에 발표한 게 46%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랐어요. 거의 못 올랐지 않습니까? 못 올랐는데 골드만삭스는 2분기부터 내년까지 이 미국 기업들의 이익 상승률이 5%를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식 밸류는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이제 1분기가 기저효과나 뭐 그런 걸로 조금 높게 나올 것이다. 물가도 그래서 조금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2분기부터 그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네. 근데 골드만삭스는 아주 비관적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모건 스탠리만 계속 주가가 빠질 거다, 오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지난번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금리가 올라간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나라들, 러시아나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네. 금리를 이미 올리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우리나라에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나라들만 빼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세력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그 돈은 아주 똑똑한 머니라는 거잖아요. 똑똑한.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 투자자들은 아주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주 많은 데이터 그리고 아주 그 치밀한 전략을 세운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특히 내 나라에서만 유독 인플레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럼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내 나라에서 다 빠져서 돈이 이동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은 선진국 시장이니까 여기서 빠져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대만과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중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돈이 이동하는 거죠. 그럼 중국은 그럼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운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중국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더 민감하고 지금 중국은 그것 때문에 긴축을 하려고 했던 나라고 지금도 긴축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더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왜 중국으로 돈이 들어갈까요? 물론 그 상승률을 보니까 3월 달 초부터 대만 시장은 오르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는 3월 25일 정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는 3,200포인트 정도 선에서 올라가지고 한 7% 정도 올랐었고 대만 시장은 3월 9일 정도부터 오른 걸로 보이는데 한 11% 정도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MSCI가 우리나라 비중을 13.7%에서 13.5%로 줄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머징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데 보통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11%에서 12% 정도 내외였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13.7%나 높아져 있다는 얘기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대만도 아마 비슷하게 올랐을 겁니다. 그렇게 올라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줄인다라는 거죠. 네. 줄이게 되면 제일 유망한 국가는 중국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 자금 이동, 특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파는 쪽이 반도체가 좋아서 많이 올랐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술주 쪽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이 기술주 쪽에 뭐 소송도 있었고 세금 부과도 있었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거는 증세 때문에 이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기대치보다 많이 낮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빠졌던 원인과 우리나라와 대만이 빠진 원인은 일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지금 인플레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면 전혀 지속될 것 같지 않습니다.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세도 낮추고 한다 그러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게 호재로 작용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호재라기보다는 이미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가 나와야 된다. 관세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 뭐 이런 뉴스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뉴스, 그런 게 또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처럼 중국 시장이 연일 강세입니다. 오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부진하다고 나왔는데요. 변화된 중국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중국의 그 산업 생산이 9.8% 나왔는데요. 지금 3개월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소매 판매도 17.7% 나왔는데 기대치가 24%였는데 17%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랐습니다. 반영이 돼서 오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소매 판매도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최근에 갑자기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금요일 날 빼고 지금 연속 4일째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횡보 밴드를 뚫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우려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이제 중국 쪽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3월 달에 제가 중국은 비중 축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 시장은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중국이 비중 확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중국 시장은 지금 투자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중국 시장의 전망을 갑자기 바꾼 이 요인이 뭔가? 뉴스로 거의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얼마 전에 중국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경쟁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중국 시장에 약간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알아서 네가 할 만큼 하고 우리는 너희보다 더 많이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트럼프 때처럼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 경제를 강제로 막 누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의 그 정책자들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미국과 유화적인 어떤 그런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관세 부분에 대한 부분, 그게 또 내려간다면 중국은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인플레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오를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다라는 얘기죠. 그런 게 있으면 중국이 오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중국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뉴스에 인플레 우려로 떨어졌다, 뭐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중국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이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미국 경제를 앞지를 시간이 점점 단축돼 가고 있는데 중국의 주가 상승마저 시작된다 그러면 미국은 더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뭐 그런 그 정책자들이 지금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자산에 거품이 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 긴축에 대한 얘기도 뭐 살짝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해서 그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쟁한다면서요. 경쟁하면 중국이 오르게 되면 얘는 더 빨리 가야 되거든요. 미국의 상승이 중국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골드만삭스는 뭐 증세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도 지금 하루 올랐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틀째 반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차트가 전혀 돌아선 그런 그 차트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중국이 4일째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게 정책자들과 투자자들 사이의 괴리거든요. 투자자들은 중국이 지금 좋아질 것 같아서 중국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는 거고, 정책자들은 지금 중국과의 경제 격차를 더 벌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
근데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이 많이 못 오를 것 같다. 어느 쪽을 따라야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정책자들을 따르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이 올라가면 중국이 올라서 좋은 거고요. 미국이 올라가면 미국이 올라서 좋은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지금 매도를 했죠. 네. 단기적으로 돈을 빼서 나가니까 환율이 오르고 매도가 나오는 건데 그걸 괜히 뭐 두려워서 경기가 꺾인다, 폭락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침에 이스라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네. 역사적으로 참 그런 그 종교가 세계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전쟁은 좀 심각하죠. 예. 그리고 AP통신 건물을 폭격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니까 로이터에서 나오는 뉴스가 없어요. 네. 지금 중국이 또 미국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네. UN 그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런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또 거기에 찬성을 안 한 겁니다. 네. 하여튼 그 이스라엘 문제가 조금 심각한데 그런 문제는 사실 아주 단발적인 영향밖에 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빠지더라도 오후에는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반등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오른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아쉬운데요. 네. 다른 나라들 시장 움직임과 금리의 움직임,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뉴스로 나오는 얘기로 시장의 그 흐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대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를 안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